좋아요, 구독.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조정 구간이긴 한데요. 그러면 국내의 양대 투톱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 상승을 좀 보일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연초 대비해서 SK 하이닉스는 거의 70% 올랐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덜 올랐죠. 네. 한 30%못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순환적인 사고로 보면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오를 룸이 있겠구나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모멘텀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야, 엔비디아가 저렇게 짱짱하게 나가면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다시 꼬꾸라질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다른 섹터 쪽에서 저 반도체 부러져야지 우리 쪽으로 온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네, 삼성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이제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보통 이제 반도체 바닥을 형성할 때는요, 이렇게 한 번에 딱 찍고 V자 반등하고 올라오면 제일 좋은데 보통 쌍바닥을 찍어요. 쌍바닥이 이제 앞바닥이 보통은 공급단에서 이슈가 나오거든요. 이제 캐펙스 투자 축소 그리고 감산 이런 게 이제 작년 가을에 있어서 한번 바닥을 만들고 올라왔죠. 자, 그럼 뒷바닥이 중요한데 뒷바닥은 보통 재고 축소 그리고 주문량 증가 이런 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뒷바닥이 지금 지나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6월 데이터를 보면요, 6월 1일에서 20일까지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다 올랐어요. D램도 올랐고 낸드 플래시도 올랐고. 네. 그런데 아직까지 고정 거래 가격은 안 오르고 있죠. 근데 이미 스팟 가격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한 달 있다가는 고정 거래 가격도 올라가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디램 가격이 2달 만에 좀 연이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도 접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좀 상승을 보일 때는 1년 반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아직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그러면 두 기업의 각각 이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그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메모리 업황의 반등이랑요, AI 혁명이 중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반등만으로 전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10만 전자하고 15만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고점 뚫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타깃 프라이스라는 게. 만약에 AI 혁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모멘텀이 세게 간다, 메모리 반등하면서 하면 충분히 전고점 넘을 수 있다고 봐요. 전 고점을 충분히 네네, 충분히 넘을 넘어갈 수 수 있다. 있다. 두 종목 모두 다.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흥미롭고 설레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전고점을 네네. 넘을 수 있다. 정말로 돌파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전고점을 넘어서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또 노려볼 만도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투자를 하는 게 옳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 또 꼭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투자자들의 스타일이에요. 본인의 성향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본인이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으신 분 있잖아요. 나는 적게 먹어도 적게 잃고 싶어. 네, 나는 내 원금 손실이 되는 게 너무 괴로워. 이런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뭐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직까지 상승룸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절반 이상의 상승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뭐 계속해서 적금처럼 모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많이 잃어도 돼, 대신에 많이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은 소부장 종목 중에서 대신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본인의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요, 포트폴리오 그러면 다들 종목의 분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시점의 분산도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닥 같아서 다 한 방에 다 사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근데 더 빠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이 소부장단에서 투자를 진행한다 한다면 최소한의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옥석 가리기도 하고 해봐야 될 것 같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득 궁금한 게요, 대표님. 지금 이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두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왜 그런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최고 성능 칩이잖아요. 네. 지금 AI 쪽에서. 네. 그런데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칩에 삼성의 HBM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HBM이라고 하지만 이게 HBM3예요. 네. 그럼 HBM3인데 이게 4세대 제품이거든요. 4세대 제품이라는 게 HBM이 있고 HBM2가 있고 HBM2E라는 게 있어요. 네. E는 extended예요. 그래서 요게 2E가 세 번째 제품이고 네 번째 제품은 HBM3예요. 근데 HBM3부터 SK 하이닉스가 좀 앞서 나간 거죠. HBM2E까지는 뭐 거의 비등비등하게 갔었는데 HBM3 쪽부터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게 된 이유는 삼성은 이게 계속 준비했는데 시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HBM이는 시장을 처음으로 이 기술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 회사는 AMD거든요. 근데 AMD가 2009년에 이 컨셉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술 그 아이디어만 주고 메모리 업체한테 한번 만들어봐 이런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수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개발비만 쓰고 돈만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 다 물론 이게 시장에 올 거야라고 버티다가 삼성은 HBM 팀을 해체해버렸어요. 해체해버리고 요게 우리는 GDDR6라는 그래픽 디램 쪽에 집중하겠어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AI라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가 뭔가 정교하게 예측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얻어 걸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3가 준비되어 있는 데가 하이닉스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부랴부랴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가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하고 일식집 가서 서로 그죠 브로맨스 자랑하면서 한 것도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들으니까 왠지 그 엔비디아의 이 주가 상승기가 SK 하이닉스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내심 생기는 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개발해온 덕분에 시기를 좀 잘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반도체를 하다 보면 마이크론이 좋아요, SK 하이닉스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이거거든요.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면요 한 5년 동안 거의 비슷해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이게 원화 자산이냐 달러 자산이냐 여기에 차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주가가 디커플링 됐어요. 그게 엔비디아 HBM 때문에요. 네, 이게 AI라는 이 산업이요 두 회사의 주가를 디커플링 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몇 프로 오를 동안 SK 하이닉스가 70% 오른 거죠. 제가 좀 생소했었거든요. 사실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AI 반도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AI 반도체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의 뇌하고 제일 비슷한 게 좋아요. 사람의 뇌. 네, 사람의 뇌하고 제가 폰 노이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폰 노이만 구조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병목이 생기죠. 네. 우리의 뇌는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어요.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면 AI라는 건 사람을 모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뇌하고 제일 비슷할수록 좋은 건데 그러면 기존에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는 게 AI 성능을 높이는 데 좋았겠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였죠, 기존에는. 네. 그런데 이거는 패키징 투 패키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세서 패키징 따로 메모리 패키징 따로 해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중요한 기술이었고요.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왜 중요해지냐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한 대 패키징해요. 한 개의 기판에다가. 자, 요거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네,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애플의 M1 같은 칩이 대표적이죠. 보면 프로세서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D램을 길쭉하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 개 그 칩으로 패키징하는 거, 원 패키징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거고요. 그게 사람의 뇌하고 똑같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건데 그건 어려워요. 지금 기술로는. 그래서 아. 지금은 그냥 요 원 패키징까지 와 있는 거죠. 네. 그 기술력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좀 단행하고 기술력을 좀 키우려고 굉장히 눈에 띄게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그건 너무 먼 미래고요.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거지만 지금은 원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해요. 네. 그래서 HBM이라는 기술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그게 지금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GPU 이야기도 했고 AI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또 변화가 나타날 거고 AI 반도체도 혁명이 일어나고 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AI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국내에서 찾아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국내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누가 제일 친하냐? 아, 친하냐로.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에요. 이건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래요. 엔비디아하고 친한 업체들이 되게 주가가 세거든요. 네. 일본에 이제 기판 업체가 있어요. 이비덴이라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정말 주가가 무거운 회사거든요. 근데 5월에만 50% 올랐어요. 엔비디아에 기판 납품하니까. 오. 네, 그만큼 요즘에 시장이 트렌드긴 한 건데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짱짱하게 나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종목들이 확장이 될 거예요. 확장이 된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키워드를 꼭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한미 반도체하고 꼭 항상 같이 따라오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EUV도 계속해서 중요해지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 잘 될수록 트랜지스터,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가 적용이 되는데 그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그 기술인데요. 이걸 뭐 다 지금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케미컬 업체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솔브레인이라는 그 애천타는 업체 그리고 이제 EUV용 PR하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여기 세정액을 하는 한솔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검사 장비 업체들 있거든요. 3D로 이제 계속해서 복잡한 구조를 검사해야 되는 뭐 인텍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 수소 어닐링 쪽에서 이제 또 독점을 하고 있는 장비 HPSP 뭐 이런 회사들도 HPSP는 정말 최근에도 사실 굉장한 이게 다 엔비디아랑 친해서 다들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군요. 뭐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닌데 TSMC를 대상으로 독점 장비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TSMC에 장비 팔아서 50% 60% 이익을 남기는 대단한 회사죠. 독점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 GPU 공정에도 들어가겠죠. 네.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